뉴스룸을 시작합니다. 우리나라도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첫 발을 뗐습니다. 오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경북 안동의 공장에서 경기도 이천의 물류센터로 옮겨졌습니다. 이제 내일 새벽엔 전국으로 배송됩니다. 하지만 이 싸움이 끝날 때까진 긴장을 늦추지 말아야 합니다. 백신을 믿고 느슨해져 버리면 그동안의 노력은 신기루처럼 사라질 수 있습니다. 먼저 군사작전을 방불케 했던 오늘 백신 수송의 모습을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오늘 출하 준비를 마친 제품들은 가장 안정적으로 항온 및 무진동 조건이 확보된 배송 차량으로 이동됩니다.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그 백신 수송에 근무를 하게 돼서 되게 감개무량하고요. 이 수송을 끝까지 완벽하게 책임지도록 하겠습니다. 백신은 과학입니다. 백신은 정치가 아닙니다. 백신과 함께 코로나19와의 싸움에서 확실하게 승리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되겠습니다. 네, 바로 지금 백신이 보관되어 있는 경기도 이천의 물류센터로 가보겠습니다. 최승훈 기자, 지금은 어떤 작업을 하고 있습니까? 백신을 다시 나누고 포장하는 작업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들어온 백신은 모두 17만 명분입니다. 전국 요양병원 1,651개소와 보건소 258개소 등 모두 1,900여 곳으로 보내야 합니다. 오늘부터 5일 동안 모두 78만 5천 명분이 이렇게 물류센터를 거쳐 전국으로 나갑니다. 조금 전인 저녁 6시 23분쯤에는 먼저 약 2만 명분의 백신이 제주도로 출발했습니다. 나머지는 내일 새벽 5시 30분부터 순차적으로 배송됩니다. 그전까지는 직원들이 2에서 8도로 유지되는 냉장 창고 안에서 밤샘 작업을 계속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네, 제주도는 먼저 출발을 했군요. 그런데 앞서 영상을 보니까 경비가 삼엄했습니다. 실제 현장은 어떻습니까? 예, 오늘 낮 12시 33분에 백신을 실은 무진동 트럭이 이곳으로 들어왔습니다. 약 7시간이 지났지만 지금도 경찰과 군 병력이 주변을 지키고 있습니다. 국가 보안시설로 지정돼 있기 때문입니다. 소총으로 무장한 군인도 볼 수 있었습니다. 소방당국은 화재 진압과 구조에 모두 쓸 수 있는 소형 사다리차도 배치했습니다. 만에 하나 생길 수 있는 재난에 대비하기 위해서입니다. 네, 한 가지만 더요. 곧 들어오는 화이자 백신도 지금 최 기자가 있는 물류센터로 가는 겁니까? 아닙니다. 이천 물류센터에는 일단 아스트라제네카 백신만 들어올 예정입니다. 여기에서는 냉장 보관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화이자는 알려진 것처럼 영하 75도 이하의 초저온을 유지할 수 있는 유통 방식이 필요합니다. 모레 낮 12시 10분쯤에 인천국제공항에 들어오게 되고요. 초저온 시설이 준비되어 있는 트럭에 실려서 서울과 천안, 대구, 광주, 양산 등에 있는 전국 5개 번역 예방접종센터로 곧바로 가게 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최승훈 기자였습니다. 모레 접종이 시작되면 그 다음부터는 대상이 조금씩 늘어납니다. 나이와 직업 그리고 가지고 있는 병이 있는지에 따라 맞는 순서도 다릅니다. 3대가 함께 사는 가족을 예를 들어서 김서연 기자가 설명해 드립니다. 할아버지 할머니와 함께 사는 한 가족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요양시설에 있는 64살 할머니는 모레 첫 접종이 시작되면 바로 접종을 받습니다. 오늘 물류센터로 들어온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첫 접종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시설에 의사가 없어서 보건소 의료진이 찾아가 접종합니다. 44살 아버지가 바로 다음입니다. 이르면 27일에 맞습니다. 코로나19 전담병원 의료진으로 화이자 백신 접종 대상입니다. 올해 70살인 할아버지는 앓던 병이 없습니다. 이르면 4월부터 맞을 수 있습니다. 어떤 백신을 맞을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올해 44살로 회사원인 엄마는 3분기로 예상됩니다. 초등학생 아들은 일단 기다려야 합니다. 만 18세 미만 어린이에 대한 임상 자료가 없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이렇게 나이와 성별, 직업에 따라 접종 순서를 정해놨습니다. 몸이 불편하거나 특정 증상이 있어 순서를 미룰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특별한 이유 없이 접종을 미루면 4분기 제일 뒤로 밀립니다. 백신은 여러 종류가 있지만 내가 원하는 걸 골라서 맞을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순서대로 접종을 하면 이르면 오는 11월에는 집단 면역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JTBC 김서연입니다. 이렇게 해서 순서가 돌아오면 미리 준비해야 할 게 있습니다. 여기에다 접종 앞뒤의 주의사항까지 최종혁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접종하는 날엔 신분증을 반드시 챙겨야 합니다. 심한 알레르기가 있다면 어떤 성분 때문인지 의사에게 알려줘야 합니다. 그 백신 구성 성분에 대한 아나필락시스와 같은 심한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난 경우에는 접종을 받으시면 안 됩니다. 발열 등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으면 접종을 미뤄야 합니다. 그렇다고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접종 날짜를 바꾸면 됩니다. 접종 후가 더 중요합니다. 우선 백신을 맞고 나면 15분에서 30분 동안 기다려야 합니다. 심각한 알레르기 반응이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방접종을 실시하는 기관은 아나필락시스에 대한 대비책을 다 충분히 드물게는 발생하고 치명적인 반응이지만 두려워할 만한 그런 질환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문제가 없어서 집에 왔다면 접종 부위를 깨끗하게 해야 합니다. 3일 정도는 관심을 갖고 관찰하는 게 좋습니다. 가벼운 이상 반응은 통상 3일 이내에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붓기나 통증 등은 흔하게 나타납니다. 피로감이나 두통, 근육통이나 발열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통증이나 붓기는 차가운 수건을 접종 부위에 대거나 근육통, 피로감 등 전신 이상 증상이 있을 때는 진통제를 복용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접종과 이상 반응 사이에 인과성이 인정되면 국가가 보상해줍니다. 보건소에 신청하면 심의를 거쳐 결정됩니다. 기존 절차보다 빨라졌고 보상 범위도 넓습니다. 본인 부담금과 간병비 그리고 장애 일시 보상금이나 또는 사망할 경우에는 4억 3천 정도의 보상금이 기준으로 산정이 돼서 지급이 된다라는 그런. 다만 방역 당국은 임상 시험 결과 사망자는 한 명도 없었다고 강조했습니다. JTBC 최종혁입니다. 오늘 코로나19 하루 확진자는 사흘 만에 다시 400명을 넘겼습니다. 당분간 더 늘어날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백신을 맞기 시작한다고 해서 결코 바이러스와의 싸움이 끝난 게 아닙니다. 하지만 시작도 하기 전에 느슨해진 모습들이 보입니다. 박지영 기자입니다. 회사들이 많은 여의도입니다. 점심시간 식당가를 가봤습니다. 얼마나 기다려요? 예약이 꽉 찬 식당도 있습니다. 저희는 예약이 오늘 꽉 차서요. 따로 기다리셔도 식사는 못 하세요. 지금 만석이라 자리가 안 나옵니다. 지금 10분 후에 나옵니다. 지난해 8월에 갔던 식당가도 다시 찾아갔습니다. 들어가는 입구부터 사람들로 붐빕니다. 밥을 먹으려면 줄 서는 건 기본입니다. 빈자리도 거의 없습니다. 6개월 전과 같습니다. 밥은 다 먹었는데 마스크를 쓰지 않고 이야기도 합니다. QR코드와 방문자 명부 작성은 필수입니다. 하지만 쓰지 않고 들어가기도 합니다. 거리에도 마스크를 안 쓴 사람이 보입니다. 5명 이상 모여 담배를 피웁니다. 마치 코로나가 사라진 듯한 모습입니다. 거리 두기에 대한 사회적인 그런 문화가 정착이 된 것 같은데 거리 두기에 대한 경각심이 약간 흐려질 수도 있고 담배 같은 거 피실 때도 마스크 벗고 피시고 그러시겠네요. 사실 그 부분이 사실 문제긴 한데 담배 필 때 마스크를 쓰고 필 수는 없으니까. 백신에 대한 기대감은 당연합니다. 저는 기대감이 더 큰 편이거든요. 부작용 때문에 좀 불안하긴 한데 조금 개선돼가지고. 하지만 모든 걸 한 번에 해결해줄 해결사는 아닙니다. 정부는 다음 주부터 새로 적용될 거리두기 방안을 모레 발표합니다. 백신 접종 시작과 상관없이 이번 주 후반 확진자 추이를 보고 결정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JTBC 박지영입니다. 우리보다 먼저 백신을 맞기 시작한 미국의 사례를 보겠습니다. CNN의 산제이 굽타 의학 전문 기자에게 직접 무엇에 신경을 써야 하는지 들어봤습니다. 신경외과 의사이기도 한 굽타는 20년간 사스와 에볼라를 비롯해 감염병 현장을 취재해왔습니다. 미국은 백신 개발이라는 큰 것 한 방을 노리다 사태를 키웠지만 한국은 다르다고 말했습니다. 워싱턴에서 김필규 특파원입니다.
애틀랜타에 있는 국타 기자와의 인터뷰는 화상으로 진행했습니다. 그는 평소에도 K-방역에 대해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You and I would always compare the United States to South Korea because the pandemic began in South Korea and the United States the same day. South Korea is actually less now than South Dakota or North Dakota when it comes to total confirmed deaths. Can you believe that? 국타 기자는 인터뷰에서 한국 시민들의 책임감을 높게 평가했습니다. I think I do give a lot of credit to the Korean government, but I also think the Korean people. I'm doing this not just for myself, but for my neighbor and my community member. 백신 접종이 시작됐어도 마스크 착용과 사회적 거리 두기 등 이런 책임감은 계속돼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The vaccine is still very important there, but it's not the only mechanism for Korea. They weren't counting on just the vaccine to rescue them. 미국이 백신 개발이라는 큰 것 한 방만 노려 사태를 키운 반면 한국은 둘 다 할 수 있어 유리한 입장이라는 겁니다. 어떤 백신을 맞을지도 데이터를 보면 불안해할 이유가 없다고 했습니다. In the UK, for example, it's been approved for emergency use there and in the European Union. I find it quite remarkable that if you look at all the vaccine trials, or the 5 big ones, including AstraZeneca, so I think all the vaccines accomplished that goal. 코로나가 더 심해지고 변이까지 나온 상황에서 임상시험을 했기 때문에 초기 개발된 백신보다 효과가 떨어지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고도 했습니다. 이 상황이 끝나면 예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 물어봤습니다. 100년 전 스페인 독감이 끝난 뒤 사람들의 활동이 급증했듯 빠르게 예전 삶으로 돌아갈 수 있을 거라고 낙관했습니다. That's part of human behavior. So we want it. It will go back to normal, but I think we're going to still have these periods of time where we limit large indoor gatherings. We wear masks. We track the coronavirus. But the coronavirus is going to be with us for a long time to come. 워싱턴에서 JTBC 김필기입니다. 국방부가 일선 부대에 휴가에서 복귀하는 장병들의 경우 코로나19 검사를 무료로 시행하라는 지침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모든 부대에서 복귀 뒤에 격리를 하는 기간 중에 무료로 검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뉴스룸은 어제 일부 부대들이 장병들이 휴가를 나가면 자비로 검사를 받은 뒤에 복귀하도록 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국방부가 일선 부대에 휴가에서 복귀하는 장병들의 경우 코로나19 검사를 무료로 시행하라는 지침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모든 부대에서 복귀 뒤에 격리를 하는 기간 중에 무료로 검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뉴스룸은 어제 일부 부대들이 장병들이 휴가를 나가면 자비로 검사를 받은 뒤에 복귀하도록 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코로나 백신 접종을 앞두고 가짜 뉴스가 늘고 있습니다. 백신 접종이 인구를 줄이기 위한 거다. 뇌를 통제할 수 있다. 내용도 다양합니다. 물론 모두 사실이 아닙니다. 구혜진 기자입니다. 카카오톡에 있는 오픈 채팅방입니다. 코로나 백신 절대 맞지 마세요란 이름이 붙었습니다. 인구 감축 음모론을 얘기합니다. 백신이 코로나보다 더 위험한 것 아니냐는 내용도 전합니다. 더 황당한 글도 소개합니다. 백신 안에 있는 물질이 유전자를 바꿀 수 있고 뇌의 사고를 통제한다는 겁니다. 백신을 맞지 않으면 이상한 사람으로 취급하는 것도 잘못됐다고 합니다. 온라인에는 차라리 코로나에 걸리는 게 낫겠다는 글도 있습니다. 코로나에 걸린다고 다 죽는 게 아니란 이유입니다. 사지마비나 온몸 경련, 심정지가 올 수 있다는 내용도 퍼뜨립니다. 아니어도 1년 안에 숨질 수 있다고 진실이라고 믿으라고 합니다. 코로나 백신의 의무 접종을 반대한다는 서명운동도 있었습니다. 의사와 한의사 등 일부가 낸 겁니다. 하지만 잘못된 내용이 많습니다. 영국 의학저널을 인용해 화이자 백신의 효능이 사실은 0.4%밖에 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널 내용은 정반대입니다. 임상실험 결과 화이자 백신의 효과는 95% 수준이었습니다. 서명에 참여한 사람들은 강제 접종에 대해 비판합니다. 하지만 정부는 이미 강제 접종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방역당국과 경찰은 가짜뉴스를 빠르게 찾아낸 뒤 엄하게 처벌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JTBC 구혜진입니다.